다음은 평가입니다. 성인 기독교 교육에서 평가는 경시되고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이다. 평가는 시장 논리에 의해서 자료 등의 판매량이나 출석 숫자로 대체되든지 아니면 주로 자원봉사에 의해 성인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식적인 평가가 외면되기도 한다. 일종의 평가에 대한 환원주의적 시각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평가에 대하여 기독교 교육의 전체적인 관점과 더불어 성인 기독교 측면에서 살펴본다. 성인 기독교 교육의 평가의 이유이면서 동시에 목적이기도 한 것은 우선 평가를 통하여 해당 프로그램, 교사, 해당 과정, 특정 전략이나 기법에 대한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돕는 것이다. 평가는 교육 지도자가 책임을 가지고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결과와 관련된 책무성과 밀접한 관계가 되어가는 것으로 볼 때 기독교 교육의 평가는 계속 관심을 가지며 발전 나가야 할 분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접근과 평가의 버지시와 낙스의 평가들의 관점이 있는데요. 버지시에는 기독교 교육의 4가지의 평가 관점들을 언급했다. 첫째, 전통 신학적 접근에서 교육의 목적을 초월적인 가치 추구에 두고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교육한 결과를 평가하는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 더더욱이 신앙과 성령의 역사는 측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굉장히 현실적인 지적입니다. 사회 문화적 접근에서는 세상에서 사회적이고 책임적인 삶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셋째, 현대 신학적 접근에서 결과의 평가에 대한 중간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행동주의적 목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넷째, 사회과학 접근에서 교육 결과에 대한 과학적이고 심층적인 평가를 강조하고 있다. 결국에 이 전통적인 것은 측정하기 어렵지만 사회과학에서는 계속 측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했고요. 낙스는 3가지 접근을 했는데 초월주의적 접근에서는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초자연주의인 것이 있으므로 평가의 입지는 약하다. 내재주의적 접근에서는 인간의 경험에 대한 평가 방법을 사용한다. 눈으로 관찰하고 관찰이 가능하고 과학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것을 중요시 여기며 이를 통해 평가하고자 한다. 셋째, 통합주의적 접근은 버지시의 현대적 신학적 접근과 유사하다. 인간과 하나님, 자연과 초자연의 통합을 강조한다. 평가는 학습자와 학습에 대한 것보다 교사와 내용을 평가하는 것에 초점을 더 맞춘다. 특별히 의도한 결과의 성취 여부를 가지고 교수의 성공 여부를 측정하는 데 관심을 기울인다고 했습니다. 평가 과정은 우선 평가의 기준이 될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평가할 대상으로서의 내용을 정하고 이에 대한 방법을 결정하고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에 대해서 다시 목표와 내용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시 목표와 내용에 반영한다는 것은 제가 제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제적이란 평가의 순서가 반드시 하나의 방향으로 만행해지기보다는 서로의 관계에 의해서 순서가 정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순환적이란 성인 기독교 교육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 학교 등의 다양한 평가를 위해 들어가는 수고와 비용보다 그 평가의 결과가 순환적으로 적용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평가 결과에 대하여 다양한 목회학적 접근이 반영함으로 더 나은 성인 교육 목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제안에도 또 이렇게 썼는데 논문 리스트에서 기독교 교육 평가라고 검색을 해보면 꽤 많은 건수가 나오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어떤 패턴이 없이 어느 특정 주제에 가지고 평가 모형을 연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문적으로 정의 내리기 참 어렵고 아직 미지의 영역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평가와 목표. 평가를 위해서는 목표에 대한 성찰이 중요하다. 기독교 교육의 가장 적절한 평가 방법으로 와이즈너가 말한 표현 목표 또는 표현 결과에 의한 평가를 지적했습니다. 표현 결과는 학습자들의 생각, 감정, 의지, 영성 등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반드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도록 격려해야 하며 또한 표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현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서술한다고 할 수도 있다. 자신의 체험을 자신의 표현으로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표현 결과에 의한 교육은 어떤 기준에 맞추는 기보다는 학습자의 독특성을 발견하고 학습의 내용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표현 결과에 따라서 학습자와 교사의 진정한 만남이 가능하며 이는 학습자와 교사 모두에게 신선하며 놀라운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표현 결과에 의한 평가는 교수 학습 과정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미시적 차원에서 평가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반면에 모집단의 범위가 클 때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볼 때 표현의 결과에 의한 평가와 더불어 행동 목표와 문제 해결에 대한 양적 평가 두 가지가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평가를 지적했습니다. 평가 내용에서는 성인 기독교 교육의 평가 내용은 평가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최근 평가에 대해 언급한 스테이시 렉의 논문을 통하여 평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스테이시 렉은 기독교 교육 철학자인 메리 보이스의 기독교 교육학 분류에 의해 기초하여 평가 내용을 위한 충고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 비록 기독교 교육 과정에 의해 과정을 위한 평가의 틀이지만 성인 기독교 교육의 평가를 위한 함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스테이시 렉이 언급한 성인 기독교 교육에 관련하여 체계성, 효율성, 정당성, 그리고 통합성 등의 관점으로 평가 내용을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 내용들은 서두에서 설명했듯이 제가 책을 그대로 집필해서 좀 양이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가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발표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한 2개만 설명하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다음에 내가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평가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육의 목적으로는 전반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프로그램의 자료들은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가, 사회 과학의 역할, 인지적, 정치적, 신체적, 그리고 정서적인 발달 단계에 대해서 사회과학적 차원에서 어떠한 고려들이 있었는가, 문화적인 다양성, 인종계층성 다양성, 다문화, 그리고 나와 다른 연령대의 사람에 대한 편견 등을 극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포함되어 있는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삶의 관계, 프로그램의 목표는 삶의 적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구체적인가,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평가 방법은 성인 기독교 교육에서 평가 방법은 크게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로 구분한다. 아까 말했듯이 표현 결과를 너무 질적으로만 평가하기에는 너무 무리수가 있어서 양적으로 같이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언에서 좀 설명했듯이 이 책의 내용의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는 먼저
사회 연구조사 방법론에 의해서 양적 연구 방법론과 질적 연구 방법론이 서두에 설명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원에서 잠깐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요. 사회과학 조사 방법론에서 보면 양적 연구는 설문조사, 실험, 기존 데이터 분석, 관찰 결과, 내용 분석 등이 있으며 데이터를 준비하는 방법으로 SPSS, 그 다음에 스타타 등의 그 통계 방법을 회귀 분석 등을 사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적 연구 방법에는 인터뷰, 포커스 그룹, 사례 연구, 문헌 연구, 내용 주제, 주제 분석, 담화 분석 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혼합하여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질적 연구 평가와 양적 연구 방법의 평가는 단순히 평가의 도구에 의해서 평가를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연구 방법론에 의해서 평가 내용은 상당히 많이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저자의 의도로 이 평이하게 볼 때 양적인 평가에서는 질문자의 의도가 드러나지 않아야 되고 연구의 가설이 충분해야 되고 설문형이 자체가 어렵지 않고 설문형에 응답하는 응답자를 불쾌하지 않게 하고 예비 설문을 실시하고 기존 연구에 대한 설문을 응용하고 설문에 대한 응답자와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4개 문항이라고 이렇게 표시한 것 같은데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다시 재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 설문을 실시하고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거에 대한 이해도 재현에 제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질적인 평가에서는 서술적인 대화를 하도록 하는 질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뭐 할 때 관하여 이야기해달라, 뭐뭐의 본보기를 들어달라. 그래서 결국 폐쇄적인 질문이 아니라 개방적인 질문으로 사람들이 계속 말을 이끌어가서 나오는 그런 걸 통해서 질적인 연구 방법론이 평가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적 평가에 대한 대표적인 7가지 유형은 질적인 평가 가장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것은 질적인 평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현상학적 방법 현상학적 확인을 통하여 의식의 본질 또는 본질의 기본 구조를 드러내는 방법이고 민족지학적 방법은 현장에서 참여하여 관찰하는 인류학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근거 이론은 방법과 의하여 다양한 자료에 근거하여 이론을 생성하는 방법론이고 담화 분석은 경험에 의한 자기 이야기를 중요한 자료가 되고 1인칭을 사용하여 서술하는 이야기를 기승전결로 구분하고 비판적 연구에 대한 방법은 역동성에 초점을 맞춰 어떤 것을 비판하고 사례 연구들은 한 개인일 수도 있고 프로그램 기관 공동체 그리고 특별한 정책 등에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방법들을 어느 특정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특정하게 우리가 평가 내용으로 말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물량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제가 제안하고 싶은 말은 첫 번째 교재에 나와 있는 지문 중에 보충해야 될 내용들을 점검하고 제안하자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주제 제자가 말한 설문항의 4개는 설문항의 4개 중 하나만 표현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지선다형으로
언급했던 분석 프로그램 SPSS를 에서 빈도 분석은 될 수 있으나 교차 분석 등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리커드 5척도가 내지는 7척도가 돼야 가운데 측정인 보통이다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지선다형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문항으로 설문지를 만드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보통 이다라고 측정이 나오면 마이너스 0.1점 정도를 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의 설문조사에서 조사 시 좋게 응답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논문의 해석 때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제 석사 논문 통과할 때 교수님께 지적당해서 마지막 그 결과표를 뭐 한 30장을 바꿨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할 때 양적 그 평가 방법론 전에 연구조사 방법론에 의한 연구조사 방법론들을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를 돕기 위해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문수경 탈인습적 세계 시민성을 지향하는 기독교 교육 모임 연구에서 목차를 잡고 설문항을 작성하여 논문을 작성했던 것을 예를 들어봤습니다. 목차에서 이런 목차에서 환경과 평가가 있었고 설문항은 이렇게 12가지로 해가지고 논문을 썼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예는 기독교 교육에서 순환과정, 설문과정에 대한 반영 등에 대한 것을 엿볼 수 있으시 계속되는 자기 노력과 실행 흐름에 맞는 교육과정을 설계 평가하는 것은 늘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정수 논문에서는 처음에 논문을 이렇게 개발을 했다가 전문가들한테 다시 검토용 설문지를 보내서 다시 설문지를 작성해서 논문을 썼던 것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아까 항상 예비 설문을 설치하고 수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늘 계속된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한 예를 들었고요. 제 제언은 제가 좀 저의 미비함을 고백하는 건데, 학술정보연구원에서 기독교 교육평가라는 키워드를 넣고 검색해보면 박사 논문만 646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확히 제목에 나타낸 것은 채 20건도 안 돼 보였습니다. 그나마 있는 논문도 일정 패턴이 없이 주제별로 평가 도구에 대한 논문을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아직도 연구해야 될 것들이 많이 남아있음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핑계지만 너무 늦게 발표를 하면서 이거에 대한 다른 논문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서적들을 좀 봐서 평가 도구에 대한 어떤 것들을 좀 더 공부하고 숙지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음을 여러분들께 고백합니다.